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글은 날씨 예측이 우리 생활, 그리고 더 나아가 현대 문명 전체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과연 어떤 관련이 있을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글을 읽기 전에 핵심 표현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predict예요. 예측하다라는 뜻으로 이 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랍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predict. 다음은 civilization. 이 단어입니다. 바로 문명이라는 뜻이죠. 날씨 예측이 바로 이 civilization, 즉 문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단어예요. 세 번째 단어는 climate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weather, 즉 날씨와는 조금 달라요. 클라이매트, 이 단어는 오랫동안 반복되는 날씨의 특징, 바로 기후를 뜻한답니다. 마지막 표현은 designed for, 이 표현입니다. 을 위해 설계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바로 그 지역의 기후를 위해 설계되었다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첫 문장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Modern civilization, 현대 문명은 operates on, 즉에 기반해서 작동한대요. 무엇에 기반하냐면 being able to predict the weather,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글의 주제가 첫 문장에 바로 드러나 있네요. 여기서 문법 하나만 짚고 갈게요. on, 이 단어와 같은 말을 전치사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와야 해요. 그런데 be able to, 할 수 있다는 동사잖아요. 그래서 be, 이 동사에 ing, 이 단어를 붙여서 being, 이 단어라는 동명사, 즉 명사로 바꿔준 거랍니다. 두 번째 문장은 for instance, 예를 들어주네요. 인도의 농부들은 알고 있대요. When they should plant their crops, 언제 작물을 심어야 할지를요. 왜냐하면 monsoon rains, 즉 계절풍비가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 날씨 예측이 농사에 정말 중요하군요. 이 문장에도 중요한 문법이 있어요. know, 이 단어 뒤에 when should they plant, 이 표현이라고 묻지 않고 when they should plant 순서로 썼죠? 이렇게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로 들어갈 때 순서가 의문사, 주어, 동사로 바뀌는 걸 간접의문문이라고 해요.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포인트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이번엔 인도네시아 이야기네요. 인도네시아에서는 two monsoon rains, 두 번의 계절풍비가 occur each year, 매년 내린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농부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인도네시아 농부들은 알고 있대요. That they can have two harvests, 그들이 두 번의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비가 두 번 오니까 수확도 두 번 할 수 있다고 예측하는 거죠. 여기서 that, 이 단어의 역할을 한번 볼까요? 이 that, 이 단어는 뒤에 나오는 문장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know, 이 동사의 목적어, 즉 을 알다에서 을 해당하는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두 번 수확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명사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지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This knowledge, 이 지식은 is based on에 기반을 둔대요. 바로 what has happened in the past,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죠. 결국 경험을 통해 예측하는 거네요. 방금 본 문장의 what, 이 단어는 아주 특별한 친구예요. 보통은 꾸며주는 명사가 앞에 있는데 what, 이 단어는 그 명사를 자기 안에 품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죠. 여기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앞 문장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네요. 그들은 계절풍이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절풍이 at the same time every year, 매년 같은 시기에 오기 때문이죠. 반복이 예측의 핵심이군요. 이 문장에는 they, 이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요. 첫 번째 they, 이 단어는 예측을 하는 주체니까 농부들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day, 이 단어는 매년 같은 시기에 오는 것이니까 계절풍을 가리켜요. 이렇게 대명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찾는 연습은 정말 중요하답니다. 자, 여기서 but, 하지만 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어요. 날씨를 예측할 필요성은 goes beyond agriculture, 농업을 넘어선다고 하네요. 그럼 농업 말고 또 어디에 중요할까요? 문법을 하나 더 볼게요. The need, 이 명사 뒤에 to predict, 이 표현이 붙었죠? 이렇게 명사 뒤에 to 부정사가 오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그냥 필요성이 아니라
날씨를 예측해야 할 필요성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In fact, 사실, it, 그것은 affect every aspect of our lives,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네요. 여기서 it, 이 단어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네, 바로 앞문장에 나왔던 the need to predict weather, 즉 날씨를 예측할 필요성을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대명사가 무엇을 대신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글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네요. 우리 주변의 모든 것, 집, 학교, 거리, 철도 같은 것들이 모두 is designed for the local climate, 그 지역의 기후에 맞게 설계된다고 해요. 이 문장은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헷갈리기 쉬워요. 문장의 진짜 주어는 railways, 이 단어가 아니라 맨 앞에 있는 everything, 이 단어가예요. everything, 이 단어는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동사도 are, 이 동사가 아니라 is, 이 동사를 써야 한답니다. 아주 중요한 문법 포인트예요. 이제 더 구체적인 예시로 영국이 나오네요. 영국 집들은 센트럴 히팅, 중앙 난방을 사용한대요.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나오죠. 기온이 보통 20도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추운 기후에 맞춘 설계군요. 여기서 sis, 이 단어는 CO로라는 뜻이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중앙 난방을 쓰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because, 이 접속사처럼 CO이기 때문에라고 해석해야 자연스러워요. sis, 이 단어는 이렇게 두 가지 뜻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영국 집에는 없는 것도 있네요. 하지만 그들은 don't have air conditioners. 에어컨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온이 보통 26도 위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죠. 더운 날이 별로 없는 기후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마지막 문장이에요. Conversely, 반대로 이번엔 호주 이야기입니다. 호주 집들은 거의 다 에어컨이 있지만 중앙 난방이 있는 집은 거의 없대요. 영국의 경우와 정말 정반대죠? 더운 기후에 맞춰 집을 짓는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네요. 이 문장은 but, 이 접속사를 중심으로 앞뒤 문장의 구조가 같아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형태가 똑같이 반복되죠. 이렇게 비슷한 구조를 연결해서 내용을 대조하는 방식을 병렬 구조라고 해요. 글을 훨씬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준답니다. 자, 오늘 읽은 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볼까요? 이 글은 현대 문명이 농업, 주택, 사회시설 등 모든 면에서 날씨를 예측하는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또 각 지역의 기후에 맞게 삶의 방식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문법들을 배웠죠? 전치사 뒤에 동사를 명사로 바꾼 동명사, 의문문이 문장 속에 들어간 간접 의문문, 문장을 명사 덩어리로 만드는 접속사 that, 과 관계대명사 what, 그리고 명사를 꾸며주는 to 부정사까지. 이 문법들을 잘 기억해두면 앞으로 더 어려운 문장도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날씨 예측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통해 문장 구조와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연습을 해봤어요.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지문을 꼭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